여러분 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하던 거 그대로 멈추시고 잠깐 앞에 보세요. 이 문제 4개가 결국 소수를 구해서 뭐 개수를 출력해, 합을 출력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쵸? 모든 소수를 출력하고, 여기는 뭐 소수의 개수, 얘는 소수의 합. 결국은 우리가 소수를 판별을 해야 돼요, 먼저. 그쵸? 4가지 문제 공통인데, 자,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소수 판별기를 만들었죠. 버전을 3개나 해가지고 소수 판별기를 만들었어요. 그 함수 가져다가 쓰세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보면은 여기 문제 첫 번째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제가 그냥 옮겨 놓은 거거든요. 제가 다시 쓴 건데, 이렇게 함수 판별기, 얘는 그냥 함수란다. 얘는 소수 판별기예요. 이 판별기 하나를 갖다 놓고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거 함수화 시키지 않고 그냥 로직 내에서 소수 판별하고 그리고 개수를 출력해,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함수를 갖다 놓고 그냥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앞에 화면 봐보세요. 다들 하나 멈추시고. 자, 제가 그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의 정답을 열어서 함수 활용하는 거를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여러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풀었던 마지막 문제예요. 그쵸?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함수를 구현해 달라는 문제였는데, 일단 함수들을 다 닫아놓고 볼게요. 아까 풀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지금 제가 전 시간에 3가지의 답안을 알려드렸어요. 그 3가지는 그냥 소수 판별기 3가지를 구현을 한 건데, 지금 얘는 정답이 isPrime number 버전 1, 2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get divisor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이제 전에 문제 풀었을 때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였어요. 열어서 내용을 보시면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로직입니다. 근데 얘가 생뚱맞게 여기 왜 들어있냐, 이게 답이라서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이 버전 2를 보시면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함수가 정의가 됐는데 이게 끝이에요. 뭔가 로직이 없죠. 그냥 바로 리턴이에요. 근데 얘도 소수 판별기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아까 풀었던 것 중에 소수를 구할 때 약수의 합, 해당하는 수의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 플러스 1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로 로직을 짰는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문제를 들어오기 전에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해주세요 하는 문제 전에 우리가 약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든 함수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인자로 어떤 값을 주면요, 얘는 이 인자로 매개 변수를 받아온 이 수의 약수의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가. 그래서 얘가 뭘 리턴하냐, 저 함수를 실행을 시킵니다. num을 줘서요. 이 num은 만약에 이제 3번째 테스트 케이스다 라고 하면 이게 1000이 인자잖아요. 이게 여기 num으로 들어가죠. 매개 변수로 받아온 num을 여기다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1000을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얘가 1000을 받을 거니까 1000이라는 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해서 이 자리에 남겨줘요. 우리가 리턴을 그렇게 하라고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1000의 모든 약수의 합이 2340이었나? 대충 그럴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23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num이라는 애가 1000이었고 1000 플러스 1, 1001인데 2340과 1001은 다르죠? 안 같죠? 그럼 얘는 소수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그러니까 소수 판별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함수,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활용했을 뿐이에요, 소수 판별기 안에다가. 그럼 얘가 실행이 된 이 자리에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어떠한 결과가 남을 거고, 그 남은 결과가 이거랑 같냐 라고 물어봤으니 틀리면 false, 같으면 true를 리턴해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이게 실제로 true가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넘버가 7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다 7을 넘긴다라는 건데 7의 모든 약수의 합은 뭐예요? 8이죠. 그럼 이 자리가 8이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넘버 7이었으니까 7 플러스 1 하면 8이니까 둘이 같네요. 그럼 true를 리턴해 준다. 이게 소수 판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isPrime 넘버 하나를 가져다가 소수 판별기 isPrime 넘버 그 3개 버전 혹은 저 버전 다 상관없어요. 어떤 걸 쓰셔도 되는데 다만 지금 여기처럼 이 getDivisors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면 그 함수도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실행하려면 정의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 정답 안에 얘는 뭐 이 함수 자체가 소수 판별기다 이건 아닙니다. 얘를 활용해서 소수 판별기를 만들기 위해 갖다 놨을 뿐이에요. 이거는 조금 유의 깊게 이 코드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텐데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갈 때는 소수 판별기 그냥 하나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고 그냥 이 밑에다가 코드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넘버에다가 어떤 숫자 주면 isPrime 넘버에 숫자 주면 얘가 알아서 소수인지 아닌지 true false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true false만 활용을 해서 이거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조금만 더 드릴게요. 30분에 설명 시작할 거니까 지금 힌트 드린 내용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다시 봐보세요. 자, 아직 1분 남았는데 그냥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이제 이해하시고 나서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자, 일단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예요. 그죠? 소수들의 개수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개수를 출력한다, 합을 출력한다, 뭐 아니면 소수를 그냥 다 출력한다, 이런 문제가 뭐 요구하는 거를 딱 캐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수를 출력한다고 하면 변수를 활용해야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는 떠오르셔야 됩니다. 합을 구하는 문제였다 그러면 뭐 우리가 s나 sum이라는 변수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개수였다 그럼 count, cnt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변수 이름이야 달라져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저도 이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간단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판별기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전 시간에 만든 소수 판별기고요. 이 안에다가 그냥 어떤 인자 줬을 때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true, false 줄 거예요. 저는 얘가 관심이 없어요. 얘한테는. 얘는 그냥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함수일 뿐이에요. 실제로 어떤 로직을 구현을 할 거냐면 일단 count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i도 하나 만들 겁니다. 왜냐? 반복문을 돌릴 거니까. 자, 제가 지금 만든 거라고는 count라는 변수한테 0 넣어놓은 거 하나, 그리고 i가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총 1000번 반복하는 반복문 하나, 이거밖에 안 만들었죠. 근데 이제 끝났어요. 뭐 할 거냐면 만약에 물어볼 겁니다. 누구한테? 이 함수한테. 얘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킬 때 인자를 줘야겠죠. 근데 일단 이거는 제껴두고 isPrime number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뭔가를 넣어주면 만약에 1을 넣었다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이 여기 안에 일단은 요거 해봅시다. 패스 해놓고 만약에 이 함수한테 지금 1을 넘겼다 그러면 이 1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자고 이게 매개 변수니까, 그쵸? 실행문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인자고 그 함수 정의되어 있는 부분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이 매개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주면 이 1이 여기 넘버로 들어와요. 그럼 1이 소수인지 아닌지 얘가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가보면 1은 return false죠.
1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그냥 false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함수 실행했고 그 실행문이 그 자리에 리턴 값대로 남을 거잖아요, 결과가. 그쵸? true나 false를 리턴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식에 활용하는 게 가능하죠. 사실 true, false가 아니어도 조건식의 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true, false예요. 그럼 당연히 조건식의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한테 물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자로 우리가 1부터 1000까지 다 넘겨줄 수 없잖아요. 일일이 다 조건문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반복문을 쓴 건데, 그럼 반복문이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돌 건데요, 1부터 1000까지 반복하면서 변하는 수는 누구예요? i죠. i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1씩. 그래서 i의 값이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반복문을 돌 때 현재 이 반복문 안에서 i가 소수냐 아니냐 판단하고요, 소수가 맞으면 개수를 세면 돼요. 소수가 아니면 개수를 안 세면 되겠죠. 근데 소수인지 아닌지는 얘가 알려주니까, 이 스프라잉 넘버라고 하는 함수 갖다 놓은 게 얘가 그냥 무조건 알려줄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i를 넘기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를, 이 실행문이 총 1000번 실행이 될 거잖아요.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0에서 쭉 이 함수한테 넘겨보고 있는 거죠, 반복문을 통해. 그렇게 했을 때 이 if문이 참이 돼서, 이 조건이 참이어서 이 if문에 종속되어 있는 로직을 탔다. 그건 소수인 경우잖아요.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true가 남아야 if를 타는 건데, 이 자리에 true가 남았다라는 건 소수니까 true를 리턴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if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들은 소수일 때 실행이 되는 코드겠네요. 그럼 얘가 소수일 때니까 소수일 때 뭐 하면 된다고요? 개수를 세면 되죠.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0으로 만들어 놨는데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1씩 더해 나가고 있어요. 언제만? 소수일 때만. 그리고 나서 count 변수 출력해보면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되는 반복문 안에서 소수일 때만 count가 1씩 값이 늘었으니까 저 범위 안에 있는 소수들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그냥 로직 안에서 사용한 거예요. 출력할 때만 사용하고 이러란 법이 없으니까 그냥 조건식에 활용을 한 거예요, 그냥.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사실 이거 하나를 해결을 하셨으면 그 밑으로는 쭉쭉쭉쭉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아직 낯서니까 잘 모르셨던 건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라고 할 때, 얘는 여기 함수 실행문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미 줬죠. 10이라고 할 때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해라. 소수를 다 출력해야 되니까 소수일 때만 출력이 되게끔 조건을 걸어놓고 프린트를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이 소수 판별기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위에다가 하나 박아놓고 닫아 놓을 겁니다. 얘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얘는 소수냐 아니냐 알려줄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인자가 하나 있으니까 매개 변수도 하나 받아야 되는 거고, 일단 패스로 스킵을 좀 시켜 놓을게요. 그러면 이 함수 print 1 to n prime numbers 라고 하는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지금 인자로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숫자까지, 1부터 이 숫자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그냥 출력해주면 된대요.
그럼 일단 얘가 지금 1부터잖아요.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1부터 내가 받아온 숫자까지 i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반복문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소수일 때만 출력을 하래요. 만약에 isPrime 넘버한테 또 물어볼 겁니다. 지금 내가 반복문 돌 때 이 값이 소수가 맞냐 아니냐 또 물어볼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소수가 맞으면 i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소수일 때만 출력문이 실행이 될 거니까 끝났어요, 이러면 이제. 그러면 2, 3, 5, 7이 나오네요. 1부터 10까지 있는 수 중에서 소수 2, 3, 5, 7 맞죠?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전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소수 판별기 함수 하나 만들어 놨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라고 할 때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까지는 이 로직이 담당을 하는 거고요. 출력하는 것까지. 근데 이게 소수냐 아니냐는 얘가 그냥 감당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로직을 구현할 필요도 없어요. 조건식에 넣어주면 얘가 소수면 true 아니면 false 그냥 줄 거니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반환해 달래요. 개수니까 우리 뭐 써야 돼요? 변수 써야겠죠.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소수일 때만 1씩 증가시켜서 그거를 반환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소수 판별기 복사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닫아 놓을 겁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테스트 케이스도 2개나 있고 여기 함수까지 만들어 놔줬네요. 되게 친절하게 해놨고 실제로 저 함수 안에 내용만 우리가 구현을 하면 되는 건데 카운트 변수도 만들어 줬네요. 힌트가 되게 많았군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예요.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죠. 얘가 10이라고 해놓은 게 테스트가 그냥 10이 있어서 10인 거지 이거 숫자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결국에는 1부터 n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소수를 출력을 한 거고요. 이 밑에 문제에서는 이 2, 3, 5, 7이라고 나왔으면은 이 개수인 4가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사실 똑같은 거죠. 이거 그냥 복사해 와볼까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좀 다르니까 num이 아니라 n이 되는 거고 카운트 0으로 만들어 놨다가 반복문 안에서 소수일 때만 출력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출력이 아니라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키고 그리고 리턴 카운트를 해버리면 소수일 때만 카운트의 값이 1씩 증가되니까 개수를 세게 되는 거죠. 끝났어요. 이러면 잘 나오죠. 이 밑에 뭐 많은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얘는 그냥 변수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 시켜 놓은 거고 거기에 넘버 1000 넣은 거고 그리고 함수 실행할 때 인자를 변수로 넣어 준 거고 카운트라는 값도 이걸로 이 결과로 덮어 씌워질 거니까 결국은 출력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이 조건식에 if 조건식에 이 함수를 썼을 때 그냥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사실 이 문제들은 너무 쉽죠. 마지막 문제, 합이에요. 합. 이럼 우리 또 뭐 생각해야 돼요? s나 sum 같은 거, 우리 변수로 만들어 썼던 거, 그런 거 하나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심지어 얘도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합을 반환하래요. 이것도 복사해와도 가능한 거죠. 이만큼 복사할 겁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고요. 여기서 소수일 때 카운트를 1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값을, 얘가 소수면, i가 소수면 그 값을 더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더한 최종 결과를 리턴해 주면 얘는 이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소수의 합이 나올 거잖아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결과 잘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막 속상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활용하는 방식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활용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번에 유사하게 함수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왔을 때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잘 하려면 결국 복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근데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본인의 실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건데, 본인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봤을 때, 와, 나는 진짜 개발에 재능이 있나봐, 나 천재인가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힘없이 다 이해가 되고 술술 활용이 된다. 그럼 복습 안 하셔도 돼요. 기초 언어니까. 근데 제 생각엔 그런 분들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복습 없이는요, 지금 나가는 진도 완만하게 못 따라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당장 지금 갑자기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런 거 배우라고 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럼 당연히 모르는 거죠. 본인이 실력이 향상이 되려면 결국 수업을 잘 듣고 그걸 잘 개인 시간에 복습까지 하셔야 본인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어려운 거를 쉽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약간씩의 차이만 존재하는 거지, 개수냐 출력이냐 합이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지, 결국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 뚫고 나가면요, 그 밑에 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다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니까, 모르는데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질문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이거는 녹화는 끄고 잠깐 얘기를 드리면,